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대장학문외과 백성규입니다. 이번 세션은 간호사 세션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General Concept of Minimal Invasive Surgery가 되겠고요. 오늘 저희 세션은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저희 세션은 4명의 연자를 모시고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으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민사홍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위장관외과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제너럴 컨셉 중에서 컨벤셔널 라파로스코픽 서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비디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임상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민사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General Concept of Conventional Laparoscopic Surgery 라고 해서 복강경 수술의 기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강경 수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의 역사, 그리고 복강경 수술의 과정, 그리고 필요한 수술 장비 및 기구를 소개하고 그리고 복강경 수술 관련된 환자 전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에 나오는 어떤 회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복강경 수술은 주로 영어로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정식으로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 MIS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한글로 풀었으면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되는데, 이는 복강 내로 삽입된 투관침과 이를 통한 내시경, 이게 복강경 카메라죠. 이거를 이용하여 복강 내 병소가 모니터에 비추어지면 그 영상을 보면서 다른 투관침 내로 삽입된 특수 제작된 수술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복강경 수술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901년에 세계 최초로 개 복강경을 시행을 했고요. 그 52년도에 광원과 렌즈 체계가 개발되면서 많이 발전을 이루었고, 1981년에 세계 최초 복강경 충수 절제술, 그리고 85년도에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술 기구하고 영상 기술이 발전을 해서 많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과정을 살펴보면 개복 수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술장 기구 준비를 먼저 하게 되고요. 사진처럼 이게 환자 이렇게 누워 있겠죠. 네, 마취를 먼저 하고 당연히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자세를 잡고 그다음에 의료진 위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왼쪽의 사진 그냥 수파인 위치일 때 이제 카메라와 어떻게 의료진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제 간호사 이제 스크럽 너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카트는 어디에다 두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리소토미 자세죠. 리소토미일 때는 서전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고, 카메라도 보통은 이제 카메라 잡는 스코피스트도 같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시스트가 양쪽에 필요한 경우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 스크럽 너스가 서서 이제 수술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수술을 시작하면 됩니다. 제일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투관침들이 다 꽂혀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제일 아래쪽 투관침을 보면 카메라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처럼 이제 그림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카메라 잡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투관침에 기구가 들어간 것처럼 서전이 기구를 갖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제일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양쪽으로, 서전은 주로 수술마다 다르지만 이제 이 경우에서는 왼쪽에 그라스퍼 이제 기구 2개가 서전이 잡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시스트가 잡고 있는 거고, 지금 보는 화면이 카메라는 스코피스트가 따로 잡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제부터는 복강경 수술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정의에서도 나오듯이 제일 중요한 게 영상장치고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좋은 영상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4K 장비고, 그 오른쪽 위로는 3D 복강경 시스템인데, 3D 안경을 끼고 보면 수술 이제 내부 장기들이 3D로 보이면서 굉장히 수술하기 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ICG라고 그래서 인도사이닌 그린 약물을 주입해서 근적외선 카메라, 이것도 이제 복강경 시스템에 기능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근적외선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까지 절제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절제가 필요한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8K 영상인데 딱 봐도 그냥 4K의 2배 이상 되겠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화질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장비는 기복장치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이제 CO2 인수플레이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복강경 수술이 워낙 이산화탄소를 배 안에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이게 기계에 보면은 최고 유지를 하는 압력이랑 주입 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강 내에는 적정 압력은 보통 12에서 14mmmercury 정도가 되고요. 1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대정맥이 압박을 받아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좀 환자마다 다르기는 하고 수술마다 이 적정 압력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가스 색전 발생 가능성이 0.0014% 정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상 환자한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단은 장비들이 있으면은 실제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면 배 안에 관을 꽂아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투관침이라고 그래서 이 트로카라는 장비입니다. 트로카는 왼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칼날이 달려있는 트로카가 있고, 그 밑에 저는 칼날이 없이 그냥 이제 꽂아야 되는 트로카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 사진처럼 이게 베레스 니들이라고 그래서 이 바늘을 배 안에다가 조금씩 이제 살짝 집어넣으면서 CO2를 같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 안에 딱 도달했을 때 배가 이제 부풀어 오르죠. 그때 적당히 부풀어 올랐을 때 이 보통은 이제 칼날이 달린 트로카를 배 안으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이제 복막까지 배 안에 이런 식으로 베레스 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CO2를 먼저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확실하게 배 안의 상태를 다 보고 트로카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투관침까지 트로카까지 다 넣었으면은 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복강경 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쓰는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대부분 바뀌지 않는 왼손에는 그라스퍼라고 하는 기구를 들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그라스퍼 요 주둥이라고 하죠. 앞에 부분 조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를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손잡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조어가 다 부러졌다 열렸다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조직을 잡고 당기고 이제 이렇게 마니퓰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 장비들은 이제 복강경 기구 중에서도 주로 오른손으로 많이 잡는 장비들이고요. 계속 바뀌죠. 이제 그 쓰임에 따라서. 왼쪽 위부터 보면은 다이섹터라고 해서 조직을 이제 가르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방, 혈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분리한다거나. 다이섹터 중에서도 오른쪽에 보면 각도가 더 꺾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뭔가를 이제 분리를 확실하게 해내야 될 때 더 쓰는
다이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이제 니들 홀더에서 바늘을 꽂아 이제 써서 어딘가를 이제 수쳐 꼬맬 때 필요한 거고요. 니들 홀더 왼쪽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니들을 잡는 용도고, 이게 잡는 형식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업라이트 니들 홀더라고 해서 바늘을 딱 잡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 수철을 하기 편하게끔 니들이 딱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아니면 이거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쓰기 편하게 돼 있고요. 그 오른쪽 이제 시즌은 당연히 이제 가위죠. 배 안에서 쓰는 가위이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클립 어플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재질이 다르게 생겼죠. 이제 왼쪽은 이제 폴리머 타입이고 오른쪽은 이제 메탈 클립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녹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어 자체가 모양도 다르고 뭐 회사도 다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쓰느냐에 따라 일단 서전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복강경 기구 중에서 석션 이리게이터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물을 아니 이제 내 복강 안에 있는 것들을 석션하고 이리게이터, 이제 물을 이용해 식염수를 이용해서 이리게이션을 하는 거죠. 뭔가 씻어내거나 지저분할 때 씻어낼 때 필요한 거고, 왼쪽은 그냥 봐도 이제 일자형으로 돼 있고, 이 버튼이 하나는 석션이고 하나는 이리게이션을 할 수 있게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건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손에 쥐기는 훨씬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거는 뭐 제조사마다 다 다른 거긴 한데, 이제 뭐 한쪽은 당연히 왼쪽 그림처럼 한쪽은 석션, 한쪽 이리게이션으로 이제 작동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스페시맨 리트리블 파우치라고 해서 보통 얘기하기를 랩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수술을 해서 뗐으면 그거를 이제 배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그게 만약에 뭐 캔서, 뭐 암 조직이라든가 그러면은 꺼낼 때 다른 장기들, 뭐 특히나 이제 피부 근처에 닿게 되면은 뭐 정말 뭐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페시면 이 리트리벌 백, 랩백에다가 장기를 이제 절제한 장기를 넣고 이걸 오므려서, 이제 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 실에 달려 있는 그거를 딱 당기면은 이 가방 그 랩백이 오므려집니다. 오므려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배 밖으로 이제 빼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자동 봉합기, 스테이플러고요. 보통 우리가 몸 밖에서 보통 이제 문구 용품의 스테이플러랑 뭐 같은 원리이긴 한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한 회사 제품이긴 한데 뭐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고요. 위에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보면 이제 다 지금 사진으로는 다 전동형 파워드 이제 리니어 스테이플러긴 한데, 다 이것도 형식은 다 비슷합니다.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스테이플러 중에서도 커팅 스테이플러고, 그 오른쪽 두 개 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긴 그거는 넌 커팅이라고 해서 그냥 스테이플링만 딱 되고 잘리진 않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오픈용이고요. 이거는 딱 봐도 이제 아까 봤던 트로카나 그거를 이제 지나갈 수 없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오픈용 리니어 스테이플러고, 그 왼쪽에 긴 것들 비슷하게 생긴 세 개는 서큘러 스테이플러라고 해서 주로 이제 장 분합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스테이플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매뉴얼을 많이 썼지만은 지금은 이제 파워드라고 해서 버튼으로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잘렸다가 다시 뭐 스테이플링이 됐다가 또 잘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추세이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서큘러 스테이플러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여기 글씨도 써 있지만은 이게 엔빌이라고 해서 장 한쪽에는 이제 엔빌을 넣어서 꼬매주고, 그 다음에 서큘러 스테이플러를 다른 장으로 넣어서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킨 다음에 스테이플링을 해주면은 그 두 가지 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 내강이 이제 합쳐지면서
연결이 되고, 그다음 왼쪽 아래 사진 보면 이제 스테이플러로 저런 식으로 딱 자르면은 한쪽이 이제 봉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니어 스테이플러가 이렇게 딱 봉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장 두 개 안쪽에다가 이 리니어 스테이플러를 넣고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은 그 장 두 장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큘러 스테이플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니어 스테이플러도 장 분합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반 절단 기구,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이제 원리로만 따지면 모노폴라, 이제 울트라소닉, 바이폴라,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모노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전류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모든 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고요.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보비라고 하죠. 보비가 사람 이름인데, 이걸 개발한 사람 이름인데, 보비 이제라고 하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울트라소닉, 그래서 초음파의 말 그대로 초음파의 진동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절단을 하는 기구고, 절단을 하면서 양쪽을 이제 봉합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켜서 절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이폴라는 모노폴라 마찬가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는 건데, 기구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로만 이제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적고 열 발생이 이제 다른 기구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열이나 이런 이제 미세 조작할 때 굉장히 편한 기구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같은 바이폴라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바이폴라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 조를 어떤 특정 조직을 갖다 눌러서 압착을 하면 그 바이폴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단백질 변형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융합을 시키면서 동시에 절단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도 발전을 하겠지만 혈관들도 뭐 7mm까지는 이 기구로만 이제 절단을 해도 양쪽에 피가 새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다 절단이 되면서 피는 안 나는 상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뭐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울트라소닉과 바이폴라를 합쳐놓은 기구고요. 초음파 진동으로 열 발생시켜서 절단을 하고 양끝 조직을 이제 바이폴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봉하는 거죠. 이제. 복강경 수술을 어떤 환자들한테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보다는 어떤 환자한테서는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금기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하면 되지만, 이제 크게 이제 아래와 같이 장 폐색, 장 막힌 경우에 이제 장팽만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시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이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유착이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으면 이전 수술 때문에 이제 복강경 수술에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유착이 적은 경우에는 복강경이 더 편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 심한 복막염이 있을 경우에는 배 복강 내 세척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강경으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보다는 개복이 더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복강경 수술이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마다 암종별로 개복이나 이제 복강경이 어떤 것이 하는 것이 맞다는 이제 근거와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보면은 수술 장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복강경에 특이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 이제 카메라로 보여주는 시야만 주로 보기 때문에 한정된 시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장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게 발견하고 조치를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서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기는 수술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나 장천공 같은 경우도 이제 트로카 삽입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취 합병증도
그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하로 들어가게 되면 피하 기종이 발생을 해서 이제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고열이 발생한 에너지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게 되면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트로카 사이트 구멍이 남게 되죠. 그러면 스테이플러라든가 수철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되고, 가운데 이제 배꼽은 주로 뭐 서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는 스페시맨, 아까 잘라낸 장기를 꺼내는 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제 더 오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내고 나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JP, 그래서 잭슨 프렛 이런 드레인을 이용을 해서 안에 내부에 남아있는 찌꺼기라든가 이런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드레인 시스템을 넣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항상 개복과 다른 점은 크게 없지만은 환자들이 느끼는 뭐 통증이라든가 회복은 개복보다는 빠르다고 이미 증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이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인풋 아웃풋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드레인이 있고 없고를 이제 파악을 하고 드레인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양상이 어떤지, 그냥 장이 노랗게 시러스하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빨갛게 생기너스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좀 섞인 색깔로 시러스 생기너스하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시기 여부도 뭐 수술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고, 이제 개복과 복강경이 조금 날짜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여부는 어떻게, 뭐 물, 뭐 미음, 뭐 죽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수액을 어떻게 주는지, 환자 몸무게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맞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항생제를 계속 주는 게 맞는지, 아니 수술하기 전에만 보통 예방적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술하고 나서도 항생제를 주는 거에 맞는지 다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처 소독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만 매일 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퇴원의 경우도 개복한 경우보다는 복강경 수술한 경우가 퇴원 날짜가 빠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술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퇴원도 언제 퇴원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상훈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민상훈 교수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동아대 간담체외과의 노영훈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노영훈 교수님께서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싱글 포트 서저리,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안에서 제너럴 컨셉 오브 라파로스코프 싱글 포트 서저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노영훈 교수님은 나와 계셔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메시지를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외과학 교실의 노영훈입니다. 오늘 강의에 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의 제너럴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OI 디스클로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이 대세가 되었듯이 복강경 수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트렌드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노츠, 내추럴 오리파이스 수술, 이렇게 대략 3가지 정도가 복강경 수술에 있어서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이 3가지 뉴 트렌드 중에서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전공은 간담체외과인데요. 처음에 복강경 수술에 있어서도 콜레시스텍토미를 중심으로 복강경 수술이 활발하게 발전됐듯이
싱글포트 수술 역시 콜레시스텍토미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싱글포트 콜레시스텍토미의 성과를 보고 다른 외과 영역의 다른 파트에서도 요즘은 싱글포트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예로 싱글포트 게스트렉토미, 스플레넥토미, 콜렉토미, 심지어 헤파텍토미까지 처음에 개복 수술을 대체하는 복강경 수술이 서서히 발전했듯이 복강경 수술 내에서도 싱글포트가 대부분의 외과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전공이 간담체육과이기 때문에 오늘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의 초점은 콜레시스텍토미, 싱글포트 콜레시스텍토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줄여서 SPLC라고 보통 통칭하고요. 오늘 이 강의가 간호사 세션이고 아마 들으시는 분의 대부분이 병동, 수술실, 외래 또는 우리 PA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필요한 수술 기구들, 그리고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느끼시겠지만 기존의 3공식, 4공식 수술보다 이 단일 통로 수술이 처음 하시면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용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들, 그 다음에 처음 수술하시다 보면 3공식, 4공식보다 힘든데 언제쯤 이 수술이 좀 편안하고 재미있어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단일 통로 수술의 러닝 커브에 대한 제 연구 결과를 이전에 발표했던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여 년간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었고 세계에서도 아마 케이스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아주 선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 유수 저널에 발표했던 우리나라에서의 다기관 연구를 통한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SPLC에서 컨트라인디케이션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낭벽이 두꺼운 경우, 어큐트 콜리시스타이티스가 심한 경우, 그리고 이전에 상복부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BMI가 높은 비만 환자에서는 비교적 싱글포트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졌는데요. 제가 렐러티브라고 한 이유는 술자마다 경험이 쌓이면 이러한 초기에 봤던 컨트라 인디케이션도 다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렐러티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 심플한 케이스를 이런 정도를 따져서 이런 케이스를 피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점점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들 싱글포트 수술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싱글포트 수술이 기존의 3공식, 4공식 수술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왜 어려운가? 하나의 구멍으로 여러 기구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구의 range of movement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끼리 자꾸 부딪히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또 그로 인해서 시야도 아무래도 불편하고 트랙션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한 기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이 쓰다 보면은 아주 유용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싱글포트 수술은 기존의 3공식, 4공식 수술에 비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처음 준비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환자를 셀렉션 하실 때는 수술 전 CT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월 시크닝이 심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이전에 상복부 수술력이 없는 환자, 그 다음에 비교적 체형이 날씬한 환자를 셀렉션 하시는 게 처음 쉽게 수술을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술자마다 조금 의문을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환자 포지션은 리소톰이나 슈파인이나 별 관계 없는데 대부분 슈파인 포지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처음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을 하시는 스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면 좀 더 쉬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정해진 건 없고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본인 수술에 맞는 기구들을 써서 손에 익으면 그 기구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카메라는 5mm가 얇아서 조금 작용은 좋지만 아무래도 뷰가 조금 좁은 단점이 있고요. 10mm는 반대의 장단점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도 리지드한 것과 플렉서블한 것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수술팀들에게 맞는 크기나 플렉서블 여부에 관계없이 팀들에게 맞는 카메라를 고르시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트는 초기에는 서지컬 글로브에다가 30식 복강경 포트를 넣어서 타일을 내서 만들었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단일 통로 포트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들을 거의 사용하는 게 대세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뒤에 사진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단일 통로 수술용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끝이 휘어져 있는, 앵귤레이션 되어 있는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술자에 따라서는 기존의 컨벤셔널 라빠 수술에 사용하는 리지드한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술자에 편한 기구를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이우정 교수님께 받은 슬라이드인데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포트도 제품화되어 있는 포트가 있고요. 30식, 40식, 그리고 기구들도 끝이 이렇게 휘어져서 심지어는 거의 로봇 기구처럼 앵귤레이션이 상당히 자유롭게 되는 기구들도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단일 통로 수술을 하다 보면 복강 외부에서 기구끼리 부딪혀서 불편한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포트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휘어지고 또는 샤프트가 길고 핸들 부위가 얇은 이런 기구들이 개발이 돼서 복강 내에 파이팅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기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 간의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퍼레이터마다 조금씩 노하우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보통 이루어지는 생각은 카메라를 먼저 넣어서 시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카메라를 피해서 기구를 넣는 것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벤셔널 라빠 수술할 때 한 손에 한 기구씩 써서 이용해서 이렇게 능숙하게 수술하지만 단일 통로 수술을 처음 하실 때는 힘드시면 한 기구를 두 손으로 넣고 살살 움직이는 것을 먼저 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테크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시스턴트, 스코피스트와 코오퍼레이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구를 다루는 것이 30식 하실 때보다 훨씬 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기구 간의 충돌을 피해가면서 어시스턴트와 호흡을 맞추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파이팅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수술 초창기에 수술할 때 기구의 충돌을 피해 보려고 썼던 방법인데요. 기구를 뒤집어서 거꾸로 넣어서 이 카메라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주로 충돌하는 부위가 말씀드린 대로 포트 외부에서 카메라와 여기가 다 충돌하기 때문에 60cm 비만 수술에 사용하는 샤프트가 60cm 되는 긴 기구를 사용하면 충돌 지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로 튼튼병원 김정윤 원장님,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하신 분인데요. 김정윤 원장님이 제공하신 사진에 따르면 스네이크 리트리트를 넣어서 리버를 들어 올려서 하일럼 근처나 킬러 트라이앵글을 좀 더 노출시켜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닝 커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발표했던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이 러닝 커브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맨 처음에 단일 통로 복강경 담당 절제술을 시작할 때 케이스마다 약 100분 정도 걸려서 처음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수술을 과연 계속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지만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30케이스 정도를 넘어서면서 수술 시간이 대략 75분 정도로 안정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서 저는 러닝 커브를 30케이스 정도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퍼레이터마다 적응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표 논문에 따라 차이는 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30케이스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스타빌라이제이션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77분씩이나 안 걸리죠. 이 당시만 해도 다른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작고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익숙해진 스님들은 거의 대부분 40분 내에 30분, 40분 정도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케이스가 가장 많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기관 연구를 통해서 단일 통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이정표를 제시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저를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국내 다기관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천 기준은 국내에서 약 300례 이상 많이 수술을 시행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총 10개 기관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약 8년간 2010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8년간 이루어진 국내에서 300례 이상 10개 기관의 양성 담낭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단일 절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대상으로 했고요. 리트로스펙티브 스타디로 이루어졌고 담낭암 환자나 로봇 수술은 제외를 해서 스타디를 진행해 봤습니다. 수술 전 조사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환자의 기본 정보, 이전 수술력, BMI, 수술 전 진단명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수술 중 관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에 소요된 시간, 추가 포트 사용 여부 또는 개복 여부, 수술 중에 출혈 양, 그 다음에 혹시 수혈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술 중에 다른 올간 인절이나 바일덕트 인절이, 블리딩 등 다른 합병증이 있었는지 등등을 같이 관찰해 봤습니다. 수술 후 퇴원식까지 관찰 항목은 병리학적 진단, 입원 기간, 합병증, 그 다음에 혹시나 모탈리티가 있었는지 등등을 확인해 봤고요. 퇴원 후 관찰 항목은 기관마다 통일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모든 기관에서 다 팔로우업이 다 이루어진 항목을 모으다 보니 인시저널 허니아와 운드 인펙션 이 두 가지, 절개 부위 탈장과 창상 감염 두 가지에 대해서 롱텀 팔로우업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결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수술 건수를 보시면요. 2009년, 10년에 몇몇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해가 갈수록 보시는 바대로 많은 케이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18년도 초반만 들어간 데이터라서 그렇고요. 17년까지 보면 시간이 가면서 많은 케이스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케이스가 무려 6,000 케이스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N값이 이미 6,000 케이스가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인디케이션은 양성 담낭 질환입니다. 지비스톤, 폴립,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처음에 relative contraindication으로 봤던 acute cholecystitis도 거의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에서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10년 가까이 이 수술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서는 acute cholecystitis도 적극적으로 단일 통로 수술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술중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OP 타임은 초기에는 약 60분 내외로 되다가 그 다음에 40분, 36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52분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를 많이 수술했기 때문에 OP 타임이 상당히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기타 블러드 로스나 입원 기간은 큰 차이가 없이 대략 이틀 내외 블러드 로스도 크게 심각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입니다. 인트라오퍼러티브 바이럴 스필리지는 수술 중에 지비를 터뜨린 경우인데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복강 내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퀄리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대략 한 7% 정도에서 수술 중에 지비를 터뜨린 결과를 나왔고요.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본 것이 수술 중에 주변 장기 손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듀오데넘, CVD 인저리, 콜론 인저리 대략 한 0.2% 정도의 아주 낮은 주변 장기 손상의 합병증의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대부분 프라이머리 리페어나 루앙하이 수술로서 해결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약 1.1%의 운드 인펙션, 그 다음에 0.5%의 벤트럴 허니아, 그 외에 특별히 심각한 합병증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기존의 3공식, 4공식과 비교해서 거의 유사한 컴플리케이션 빈도를 보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00회나 되는 대규모 스타디를 네이션와이드 스타디를 해서 보고가 된 저널 논문은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서지컬 엔도스코피라는 좋은 저널에 국내 다기관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가 이렇게 퍼블리시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타디 결과로서 많은 케이스를 통한 네이션와이드 스타디로 싱글포트 수술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향후 추가 기관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3공식 담낭 절제술과의 수술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겠고 로봇 단일 통로 수술과의 결과도 비교하는 앞으로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통로 복강형 수술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요약할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준비하실 때 아무래도 케이스 셀렉션은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러닝 커브를 극복하시고 나면은 기존의 3공식, 4공식 수술과 거의 유사한 수술 시간, 수술 결과, 포스트옵 합병증의 빈도 등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유사한 결과를 기존 수술과 유사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뚜렷한 장점은 아무래도 단일 통로 수술은 거의 스카가 없는 것 같은 아주 미용적인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이로 인한 환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수술입니다. 반대로 러닝 커브가 필요하고 기존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술이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영훈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좋은 저널의 다기관 결과를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은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존의 컨벤셔널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와 비교해서 선생님께서 인트라 바일릭이 6.9%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는 다른 원래 이 싱글 포트에서 더 많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컨벤셔널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비교할 수 있나요? 네. 단일 통로 수술할 때 조금 더 높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제 처음에 수술할 때 아직 익숙하지 못하면 기구 조작하다가 터트린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 중에 지비를 터뜨려서 바이럴이 리릭되더라도 석션하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향후에 인트럽트나 옵세스가 생길까봐 보통 수술의 퀄리티를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몇 번 이렇게 터뜨리다 보면 또, 이렇게 하면, 조심할 수 있겠구나,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관마다 보면 초기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고, 나름의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면서 빈도는 굉장히 좀 억셉터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은 억셉터블한 정도의 예, 맞습니다. 퍼센테이지다. 네. 또 한 가지 추가 포트를 뚫으면 사실은 단일공 수술에 대한 장점이 좀 잃어버릴 수 있고, 코스메틱한 맞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예. 어떤 경우에 주로 추가 포트를
많이 뚫게 되던가요? 예. 아까 그 첫 강의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복강경 수술이 자신 없으면 개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통로도 하다가 힘들다 할 때는 추가 포트 뚫어서 하기도 저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기관을 했는데 오퍼레이터마다 조금 성향이 틀리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끝까지 단일 통로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하나 더 뚫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맨 처음에 이제 추가로 2mm 포트를 뚫어서 트랙션 하시는 기관도 있어서 처음 스타디 디자인 할 때는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싱글 포트로 했던 케이스만 모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어, 정춘식 쌤께서 질문하셨는데 혹시 수술 후에 드레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1300 케이스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드레인을 넣었던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꼽으로 얇은 드레인을 넣기도 하고, 아까 좌장 선생님께 질문하신 것처럼 보통 심플하게 단일 통로로 끝난 경우는 드레인 안 넣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근데 추가 포트를 넣어야 될 정도로 어큐트 콜레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가 포트 넣은 쪽으로 드레인을 넣어서 도움을 받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통은 넣지 않습니다. 예, 보통은 넣지 않고 네, 추가 포트를 넣은 경우는 심한 수술 네, 케이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드레인을 넣을 네, 가능성이 그걸로 통해서 넣는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도영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계명대학교 배성욱 교수가 되겠고요. 로보틱 서저리의 제너럴 컨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대장학문외과 배성욱입니다. KSERS에서 좋은 심포지움 시간에 General Concept of Robotic Surgery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로봇 수술의 다빈치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XI 플랫폼과 그리고 싱글 포트 서저리에 대해 특화돼서 비교적 최근 SP가 나오긴 했지만은 SP 이전에 싱글 사이트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로봇 수술에 있어서 디베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로봇 수술의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 수술이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로봇 수술의 기본적인 어떤 기계적인 원리라든지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혹은 로봇 수술 셋업에 대해서 도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강의를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로봇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간호사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서전들이 어떤 생각으로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XI 시스템이 이제 나왔는데 XI 시스템은 기존의 S 혹은 SI 플랫폼에 대해서 비교해서 아주 진보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에서 같이 그 스크러브로 수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당장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로봇 팔들이 슬림해졌죠. 슬림해지고 그 조작하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역시 이게 새로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이라서 상당히 이제 팬시하고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이렇게 오비스하거나 딥한 그런 펠비스의 수술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카메라가 좀 짧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XI 시스템에서는 엔도스코프이 상당히 이제 조금 더 길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도킹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킹을 20분 만에 하느니 10분 만에 하느니 많이 단축해도 7분 만에 하느니 그런 도킹 타임을 새로 일부러 도킹 시간을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도킹에 대해 상당히 이제 서전들이나 그리고 이제 스크럽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수술 도와주시는 분들 또한 도킹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도킹이 아주 쉬워서 따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서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킹 시스템이
시스템입니다. XI 시스템에서.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팔이 아주 슬림해지고 팔이 조금 좀 더 슬림해지면서 레인지 오브 모션이 증가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차이가 되겠고 그 외에도 다른 좀뭐 부음이 있다는 부음이 있어서 레인지 오브 모션이 좀 더 이제 좋아졌다.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또 장점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런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싱글 사이트 플랫폼은 꼭 XI뿐만 아니라 SI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싱글 사이트 플랫폼은 SP와는 다른 플랫폼이고 SI 혹은 XI 플랫폼에서 단일공 수술을 위해서 개발된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뭐 SP처럼 하나의 팔에서 나와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트릭을 이용한 거죠. 이게 로봇팔이 서로 엇갈리게 나와서 사람 손 같으면은 이게 이제 팔이 꼬여지는 거죠. 하지만 기계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리어사이닝이라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팔이 엇갈리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왼손을 조작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로봇팔이 움직여지고 오른쪽에 있는 로봇팔이 움직이면 오른쪽에 연결된 그런 인스트루먼트가 조작이 되는 그런 결과로 결국 단일공 수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어사이닝을 해서 기구들의 그런 삼각과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싱글 사이트 플랫폼은 카메라와 두 개의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 기구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보통 특히 이제 캔서 수술할 때 필요한 팔이 보통은 한두 개는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는 팔조차도 없는 거죠. 이제 총 3개의 그런 카메라 외에는 2개의 팔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며칠 해보면은 레인지 오브 모션이 상당히 리미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많이 이제는 아시는 그런 장점입니다. 카메라가 가장 이렇게 안정적이고 3D 뷰를 볼 수가 있고 트레머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뭐 사실 뭐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손이 좀 떨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커피 마시고 들어오면 손이 떨리죠. 하지만 이 로봇이 사람의 그런 트레머를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트레머 없이 수술을 가능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그런 기계적인 장점은 손목 관절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보는 것처럼 손목 관절을 열상케 하는 그런 엔도레스 펑션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이고 서전들이 좀 더 좋은 자세로 좀 더 레스 버티그를 가지고 수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수술이 좀 더 정확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서전이 좀 더 좋은 자세에서 덜 피로감을 느끼면서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수술을 예전에는 복강경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로봇 수술은 기계적인 그런 장점과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러닝 커브를 이제 좀 짧게 그렇게 많은 수의 수술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그런 이제 확대되고 복잡한 그런 프로시저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고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회복을 빠르게 하고 컴플리케이션 적게 하고 그리고 뭐 성기능이나 배뇨 기능과 같은 펑션 아웃컴도 좋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봇 수술을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게 정말 이제 아웃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연구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이 있죠, 당연히 비싸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에비던스가 부족하다. 특히 이제 가장 거의 유일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 멀티내셔널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롤라 트라이얼이라는 트라이얼인데 아주 중요한 연구였는데 결국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리저트가 나왔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로봇이 좀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그런 제한들 중에서 아직 다빈치 시스템은 촉각 햅틱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3D 시스템과 ICT 테크닉 요거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복강경 수술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로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복강경 수술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로봇 없어도 충분히 good enough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최근에 퍼블리시된 몇 가지 연구를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서 단일 기관에서 랜더마이즈드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 한 겁니다.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직장암에 대해서 한 건데, 요거는 해당 기관에서 랜덤으로 1대1로 진행이 됐고 73명과 66명의 각각 군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우리 수술 후에 수술이 얼마나 이제 스페시멘이 잘 떨어졌는지를 보는 퀄리티 of TME 스페시멘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밝히고자 했는 것은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non-inferior하다, 그러니까 못하지 않다, 비슷하다, 비슷한 정도는 한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컴패러블하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술 합병증이라든지 펑셔널이라든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 자체는 아주 뭐 잘 좋은 연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시키긴 했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연구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롤라 트라이얼인데 이 연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면서도 대규모로 이제 비교적 그래도 디자인이 잘 돼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그 노력과 땀과 그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가 이제 직장암에 대해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 연구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픈 수술의 컨버전이 복강경 군보다는 로봇 수술에서 덜 컨버전한다, 더 우월하다, 수피리어를 아웃컴을 보여주고자 하는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로봇 수술과 복강경 군에 있어서 결국 P값이 0.16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 참여했던 로봇 수술에 대한 그 서전들의 경험이 상당히 이제 편차가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고 상당히 이제 잘 짜여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개복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수하다라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은 남자 그리고 오비스한 사람,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로안테리 섹션과 APR 이제 낮은 수술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좀 더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서전들은 이제 로봇 수술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서전들이 굳이 로봇 수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들이 왜 하는지 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서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로봇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실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 선생님들이 서전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는 만큼 수술이 이제 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이면 수술이 잘 되죠, 사실은. 실수도 적게 하고 그런 눈으로 보고 이제 수술하기 때문에 보는 서지컬 필드 그런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로봇 수술 시야가 상당히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카메라 뷰를 하고 있고 또한 또 카메라 뷰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트랙션이 중요합니다. 이제 뭔가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맞닿아 있는 그런 트랙션이 이제 얼마나 안정적인가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렇게 깊고 가까이 있는 그런 뷰에서는 복강경 수술인 경우는 상당히 언스테이블합니다. 이제 어시스턴트가 이 위에 복강경 수술을 생각하면은 위에 트랙션하는 그런 그래스포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카메라 어시스턴트도 상당히 가깝고 이러면은 이제 손이 이렇게 좀 떨리고 그리고 수술자하고 카메라 어시스턴트하고의 그런 사인이 맞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힘든데 로봇 수술은 그런 어떤 그 한계점을 상당히 많이 극복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 상당히 이제 가까운 그런 위치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펠빅 캐버티 안에서 세미나 베지클이 가까이 막 움직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서전이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직접 가서 수술 시야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뭐 아주 가까이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조물들을 확인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어드밴스드 로보틱 테크놀로지가 개발된 그 중에 최근에 이제 특히 직장암 수술에 있어서 많은 이제 진보 중에 하나가 스테이플링입니다. 그 디스탈, 렉탈 리섹션을 위한 이제 보시다시피 로보틱 스테이플러가 손목처럼 돌아가죠. 각각 여러 각도로 손목처럼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 클램프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봇이 이제 나름 이렇게 인공지능적으로 그 세이플링 하고자 하는 조직이 충분히 충분히 이게 물리지 않으면은 리섹션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충분히 조직에 대한 그런 프레셔를 감지를 해서 적절한 그런 어떤 프레셔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짜고 싶어도 스마트 클램프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세이플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폐를 다이섹션 하는 로봇 움직임을 다 보시면은 상당히 깊은 곳이거든요. 포스티리어, 렉툼의 뒤쪽을 지금 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사실 복강경의 어떤 움직임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아래쪽에서 이쪽은 이제 보니 스트럭처, 세이클 프로모터이고 이쪽에 이제 점점 항문 쪽으로 렉툼의 뒤쪽이면서 더 아래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엔도리스트, 그러니까 손목 관절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뚝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실제로 움직여 하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XI 시스템은 이렇게 180도 회전할 수 있어요. 플리핑 펑션인데 180도를 돌려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30도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다가 이렇게 180도 돌려가지고 그냥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서 아래를 보다가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포스티리어 쪽을 수술할 때는 이렇게 이제 각도를 180도 돌려서 보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복강경이나 아니면은 복강경으로 보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을 로봇의 그런 안정된 카메라 안 흔들리죠. 스테디한 그런 카메라 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골반의 최고 아래쪽까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인데 상당히 이제 서지컬 뷰가 안정적이고 잘 보이기 때문에 피도 좀 잘 안 나는 편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확한 그런 플랜으로 수술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플링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스테이플러 자체가 서전이 이제 손목 움직이는 대로 하기 때문에 스테이플링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손목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가장 적절한 그런 포인트에서 스테이플링을 하는 두 번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나스모시스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서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연결 후에 보강 그런 슈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복강경으로는 이게 아나스모시스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슈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이 손목의 엔도리스 펑션을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봉합한 다리고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앞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뒤쪽을 수출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180도 돌려가지고 뒤쪽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수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아래쪽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슈처를 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안정적인 그런 뷰에서 슈처를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바이폴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윈스티드 아티큘레이션 기능이 있죠. 손목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거 이제 복강경 기부에서 보면 미가슈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드밴스드 바이폴라 에너지 디바이스인데 손목 관절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디바이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 중에서 ICG, 인트라오퍼러티브 니어 인프라레드 플로렌스 이미징, 아이나이프, 이제 상표명은 파이어플라이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에. ICG가 알부민에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것을 근적외선 편광으로 이제 시야에 보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로봇 수술에 장착을 해서 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혈류라든지 림프노드 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혈류, 블러드 플로우를 보는 그런 기능, 그리고 퍼퓨전, 특히 바울이 얼마나 이제 혈류가 잘 가는지
퍼퓨전을 보는 거, 그리고 림프노드의 플로우를 보는 매핑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안에서 최근 이제 뭐 간담체 간 수술할 때나 아니면은 뭐 직장암 수술, 여러 수술에서 지금 다각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 동영상은 지금 방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피리어 메센테릭 아트리고요. 인피리어 메센테릭 아트리에서 레프트 콜릭 아트리와 슈피리어 렉탈 아트리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식은 일단 IMA 인피리어 메센테릭 아트리 근처에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시행을 하고 있고 슈피리어 렉탈 아트리만 라이게이션을 하고 레프트 콜릭 아트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IV로 ICG를 인젝션해서 레프트 콜릭 아트리를 이렇게 이제 INF 테크닉으로 확인을 하고 물론 이제 ICG 테크닉을 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지만은 특히 경험이 많지 않거나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은 블러드 플로우를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로우 라이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레프트 콜릭 아트리는 살리고 슈피리어 렉탈 아트리만 이렇게 라이게이션을 하는 그런 비교적 이제 델리키트한 프로시저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큰 범주에서 보면은 복강경 수술의 하나의 이제 그런 또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의 여지가 많고 정말 로봇이 이득이 있느냐, 어떤 점에 있어서 이득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조금씩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수술의 이제 직장암 수술에 있어서는 손목 관절을 이용한 그런 이제 샤프 다이섹션 시야 수술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의 그런 시야 카메라 뷰나 섹션이 아주 이제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엑셀런트한 서지컬 뷰를 제공한다. 그리고 MIS를 이용한 그런 복잡한 수술도 로봇으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 ICG 테크닉이라든지 뭐 손목 관절을 이용한 스테이플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들을 로봇 수술과 접목하여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응용된 그런 수술들을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배성욱 교수님 비디오 감사드립니다. 또 배성욱 교수도 지금 개인적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또 나와 있는 추가 질문이 없어서 다음 연자로 마지막 연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자는 연세대학교 한대훈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간담체외과에 계시고요. 말씀해 주실 내용은 제너럴 컨셉 오브 SP 로보틱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한대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연세의대 한대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SP 로보틱 서저리에 대한 제너럴 컨셉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SP 로봇이 사용되겠지만 제 전문 분야인 간담체외과의 담낭 절제술을 통하여 SP 로봇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OI는 없습니다. 환자에게 최초로 복강경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과 의사가 1910년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간담체외과 영역에서 담낭 절제술은 독일의 에릭 뮤헤에 의하여 최초의 시행이 보고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개복 수술에 비하여 복강경 수술은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일공 복강경의 경우 미용적 장점이 극대화되지만 멀티포트 라파로스콥 수술에 비하여 수술이 불편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담낭 절제의 경우 3개에서 4개의 포트를 통하여 보시는 것처럼 담낭 절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복강경 기구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손에 비하여 제한사항이 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기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전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포트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시스트가 담낭을 업워드로 트랙션하고 서전이 양손을 90도 이상의 각도로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 때문에 집이 하일럼의 노출도 확실하고 양손을 이용하여 카운터 트랙션을 쉽게 하여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훅을 이용하여 시스틱 덕트 주변을 디섹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시스틱 덕트를 아이솔레이션하고 클리핑을 함으로써 시스틱 덕트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우측과
좌측 손의 각도가 목표하고자 하는 타겟에 아주 적절한 각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를 트랙션하고 왼손을 이용하여 GB를 다운사이드로 당기고 GB 베드로부터 콜레시스텍토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종료된 모습입니다. 반면 싱글 인시전을 이용한 수술 방법을 보면 배꼽을 통하여 멀티포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포트가 한 구멍에 삽입되게 됩니다. 미용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코피스트와 서전이 좁은 범위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고 서전이 오른손이 화면에서는 왼쪽에 왼손은 오른쪽에 보임으로 인하여 미러 이미지의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카메라와 같은 위치에서 거의 평행하게 기구가 목표 지점으로 향하기 때문에 레고의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관절이 있는 기구가 사용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울상 접근을 해야 하여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싱글 사이트 수술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2011년에 다빈치 SI와 XI의 싱글 사이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리콘 포트와 커브드 캐뉼라, 플렉서블 인스트루먼트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저희 병원에서 최초의 5매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복권경에 비하여 수술 시간이 유의하게 길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로봇 싱글 사이트 시스템이 단일공 복강경에 비하여 암 스와핑 등을 통하여 더 얼거노믹한 수술 환경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어려운 면들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공된 포트를 뒤집어서 사용함으로써 어시스트가 타겟에 접근할 공간을 더 만들어주고 좌우 트로카 길이를 다르게 사용하여 레인지 오브 모션을 크게 하는 등의 기술적 개선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ICG를 통한 파이어플라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틱 덕트의 위치와 시스틱 아테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로봇 싱글 사이트 시스템은 어시스트가 수술 필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수술 후 그레이드 3 이상의 합병증이 0.4%, 수술 후 바일 리키지가 0.3% 등의 제한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행된 단일공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과 로봇 싱글 사이트 콜레시스텍토미 30케이스들을 각각 랜더마이즈 컨트롤 비교한 연구를 보더라도 페리어 아웃컴에는 차이가 없지만 서전의 스트레스 로드는 로봇이 훨씬 적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비싼 코스트가 문제가 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페리어 아웃컴에서 수술 시간은 로봇이 유의하게 길게 걸렸지만 하이 BMI, 즉 매우 오비스한 환자에서도 로봇에서는 콜레시스텍토미 동안에 GB에 인저리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싱글 사이트 라파로스코 콜레시스텍토미의 경우에는 GB 럽처가 유의하게 오비스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해서 로봇이 얼고노믹하다라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다빈치 SI의 싱글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GB를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어시스트가 GB를 어버드로 트랙션하고 있고 카메라가 어시스트 암을 피해서 GB 하일럼을 향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꼽 쪽에서 양팔을 나란히 하는 듯한 각도로 다이섹터와 훅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틱 덕트의 위치를 파이어플라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스틱 덕트 주변을 훅을 이용을 해서
디섹션을 하고 있지만 엔도리스트 펑션이 없기 때문에 디섹션하는 모양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파이어플라이로 다시 한번 시스틱 덕트를 확인하고 클리핑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GB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싱글 사이트 시스템의 리미테이션을 살펴보자면 얼거노믹하지만 로봇의 장점이 엔도리스트 펑션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어시스트를 위한 워킹 스페이스가 매우 좁고 비용이 매우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싱글 사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도킹 과정이 매우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뻣뻣한 실리콘 포트를 사용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다빈치에서는 SP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arrow Access Surgery, 매우 좁은 영역의 수술을 할 때에 싱글 포트로 여러 개의 3개의 멀티암과 하나의 카메라를 제공함으로써 수술의 용이성이 극대화된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위한 워킹 스페이스가 좁을 때 이용을 하게 되겠고,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유방외과, 간담체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SP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복강에서는 배꼽을 통하여 복강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2.5cm 직경의 싱글 캐뉼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비롯한 4개의 플렉서블 워킹암이 복강 안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각각은 여러 개의 조인트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갖고 있는 6mm 사이즈의 3개의 인스트루먼트가 제공됩니다. SP에 사용되는 트로카는 사이즈가 2.5cm이라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복강경 트로카처럼 배꼽을 통하여 복강 내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하나의 이 트로카를 통해서 카메라와 3개의 워킹암이 수술 필드로 진입하게 되고, 트로카 통과 후에는 카메라를 비롯한 인스트루먼트들이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캐뉼라를 통해 서지컬 필드에 접근을 한 암들이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서전이 제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SP 시스템에서는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서전이 콘솔에서 수술 필드뿐만 아니라 각각의 카메라 및 인스트루먼트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에 따라 카메라 및 워킹암의 진입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SP를 이용한 콜레시스텍토미의 준비 과정입니다. 배꼽을 통하여 2.5cm의 트로카를 삽입하고 여기에는 카메라를 포함한 3개의 워킹암을 삽입하기 때문에 따로 어시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로보틱 싱글 사이트 시스템에서는 2개의 암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시스트 포트가 따로 필요하겠지만, 이 SP 시스템에서는 어시스트를 대체하는 워킹암이 하나 더 추가되어 3개의 워킹암을 서전이 쓰기 때문에 수술이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트로카는 플라스틱이지만 로봇 도킹을 위하여 금속으로 된 트로카를 먼저 삽입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트로카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트로카에 카메라와 3개의 워킹암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로봇과 하나의 조인트만 연결하면 되고, 카메라 및 기구는 단순히 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킹이 싱글 사이트 시스템에 비해서 SP가 훨씬 쉽습니다. 콜레시스텍토미의 경우 카메라를 가장 아래쪽에 위치시키고 우측에 디섹션을 한 훅을, 좌측에는 카운터 트랙션을 한 폴셉을 삽입하고 기존의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암은 위쪽에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암은 GB를 트랙션하거나 GB 플레이트로부터 GB를 뗄 때 리버를 트랙션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SP 시스템은 어시스트 없이도 보시는 것처럼 멀티포트 복강경과 같은 정도의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A에서처럼 위쪽에 있는 워킹암이 GB를 트랙션을 해주고, 이로 인해서 B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일럼이 잘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GB가 업워드 방향으로 트랙션 될 때에 레프트 암과 라이트 암이 다양한 각도에서 GB 하일럼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SP는 싱글 사이트 시스템에 비하여 도킹이 더 쉽고 어시스트가 필요 없으며 엔드 리스트 펑션으로 얼고노믹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셔널한 로봇암을 사용할 수 없고 ICG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영상은 SP를 이용한 콜레시스텍토미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로카를 통해서 일자로 3개의 워킹암이 진입한 후에 플렉서블하게 암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 삽입된 워킹암이 GB를 어버드로 안정적으로 트랙션한 후에 좌우에 워킹암이 GB를 어디전 된 곳으로부터 어디에지얼 라이시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디전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트랙션으로 수술하고자 하는 곳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 위쪽에 있는 서드암이 GB를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트랙션하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용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시는 것처럼 리버를 트랙션함으로써 하일럼을 잘 노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암인 라이트 암이 GB를 훅으로 디섹션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틱 덕트 주변에 있는 이런 림파틱스나 소프트 티슈들을 다양한 각도로 안정적으로 디섹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수술할 때 이 엔도리스트 펑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시스틱 덕트 주변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림파틱스들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디섹션이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훅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디섹션이 가능합니다. 시스틱 아테리를 먼저 찾은 후 클립으로 시스틱 아테리를 클리핑을 하였습니다. 시스틱 덕트가 두꺼웠기 때문에 이후에는 기존과 다르게 GB를 먼저 GB 베드로부터 디태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드암이 리버를 어버드로 트랙션 해주기 때문에 양손을 이용해서 콜레시스텍토미를 매우 편안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싱글 사이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리버를 트랙션할 때거나 GB를 트랙션할 때 어시스트와 로봇이 많이 파이팅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GB 베드로부터 디섹션을 하고 있고, 메인 시스틱 아테리 이외에도 아테리가 하나 더 발견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클리핑을 하고 디섹션을 하고, 시스틱 덕트 주변을 소프트 티슈들을 마저 디섹션 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시스틱 덕트를 아주 깔끔하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헤모라 클립을 이용해서 시스틱 덕트 클리핑을 합니다. 헤모랑 역시 이 헤모라 클립 어플라이어의 엔도리스트 펑션을 이용해서 아주 적당한 각도에 이 헤모락을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시저를 이용해서 시스틱 덕트를 자름으로써 수술이 아주 깔끔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담낭 절제술은 개복부터 복강경,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의 어떤 상황에서 수술하느냐, 즉 인디케이션을 얼마나 잘 잡고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대훈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로봇 수술이 사실은 가장 걸림돌이 이 코스트가 아니겠습니까?
로봇 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이 있을지라고 노영훈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가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소문은 많았습니다. 소문은 뭐 로봇을 보험에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 것 같고, 이 로봇을 많이 하는 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야 나중에 비용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불이익을 좀 덜 당할 수 있을까 가지고 또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걸 답변 드릴 만큼 제가 잘 아는 건 없고요. 보험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역시 이 비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사실 우리가 뭐 닭 잡을 때 뭐 탱크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지만 우리가 수술하는 것과 비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 여러 가지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단지 컨셉 때문에 SP가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앞서 우리 노영훈 교수님 지금도 자리에 계시지만 아주 힘들게 그 싱글 포트로 GB를 띄시고 서전이 되게 힘들지만 이제 코스메틱 이펙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뭐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한대훈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보면 서전은 아주 편하고 아주 팬시한 영상을 보여줘서 야 저게 우리 서전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환자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시고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이 장점을 설명하시면서 환자한테 이 로봇 수술 하시나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기존에 뭐 멀티포트 같은 경우도 저는 싱글포트 과거에 잠깐 하긴 했지만 라빠 싱글은 노영훈 교수님처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안전도나 이런 우려 때문에 멀티포트를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환자한테 절대 로봇이 더 좋다라고 유도는 하지 않고요. 이런 수술도 있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하게 아주 빼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 이제 특히 실비보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런 수술이 있다는 걸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인노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유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수술이 아주 팬시하고 좋기는 한데 케이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쌓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큰 이런 베너핏이 비용 대비 효과에서는 제 스스로도 조금 환자한테 권하기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빼어하게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때만 해주는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프 많이 하시는 노영훈 교수님 혹시 예. 한대훈 교수님한테 무슨 질문이 예,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한 교수님 너무 솔직히 다 말씀해 주셔서 뭐, 다른 첨언할 건 없고요. 저는 요즘은 사실은 제가 쓰는 그 플렉서블 기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더 이상 수출을 안 해가지고 요즘은 한 1, 2년 제가 못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할 때는 환자분들이 이제 나름 뭐 조금 이렇게 그거 되니까 알고 와서 원해서 오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보내드렸고, 뭐, 막 유도하거나 별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한 교수님 비디오 클립 보면서 아유, 정말 편하게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좀 하다 보니 뭐, 익숙해져서 그냥 막 그러려니 하고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영훈 교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네. 싶은데 사실은 카메라는 어시스턴트가 잡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PA나 간호사 선생님들 다 같이 네. 보고 계신데, 네. 뭐, 너무 크로스하게 붙어서 바깥에서 이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 어떻게 노하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 기관에 지금 전공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오래 전부터 PA 선생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개인적으로, 지정된 PA 선생님이 있어서 한 명하고 해서 그냥 서로가 굉장히 익숙해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아까 교수님 질문하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 서로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 딱 생겨서 나는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뭐 결국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반복하다 보니까 서로가 노하우가 좀 생겨서 굉장히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좀 흐른 뒤로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말씀이고, 네, 맞습니다. 네. 앞서 강의 중에서도 어시스트와 카메라와 이렇게 마음을 일치가 돼야지만 네. 그런 컬리전이 또 준다고 말씀하셔서, 예, 그런 처음에 면이- 조금 익숙해질 때는 카메라를 먼저 좀 위해주고, 예. 카메라가 시야를 만들면 오퍼레이터가 카메라를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위치로 싹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노영 교수님, 한도영 교수님 자리 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네, 이 세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